어, 이번 시간에는 그 AI에 관련되는 이제 위험 보고서라든지 그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특히 이 프론티어 AI 위험 보고서 보셨나요? 이 보고서는 그 1, 4분기, 다시 말해서 3월부터 1월부터 3월까지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조금 하고 다른 또 재밌는 항목들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 요 위험 추세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라든지 모델 계열별 위험 프로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독점 모델이 위험 영역에 장악되고 있다라든지 탈옥에 관련되는 보안들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워낙에 많은 거에 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에 관련되는 위협 보안을 이렇게 시스템을 잘 다루고 있는 데서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위험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버 범죄에 관련되는 것들도 보면 AI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공격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AI를 사용하니까 AI에 관련되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편리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에 관련되는 것도 AI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공격을 하는 능력은 또 AI를 통해서 또 이제 더 악용이 되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고도화된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방패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에 관련되는 문제 말고도 이제 그 생성형 AI들의 모델들의 취약점이 이제 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취약점들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과 관련되는 거랑 계속 느끼기 때문에 또 이게 범죄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로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이 어, LLM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의 이제 서비스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생물학적 그런 어, 위험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도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에서 제가 요즘에 피지컬 AI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실제 움직이는 로봇에 관련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AI와 함께 결합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끔 AI들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더 다양한 위협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컴퓨터로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실생활에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위험을 갖고 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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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통제력이 또 지속적으로 위험에 또 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개발자들이랑 뭔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AI를 가지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AI를 사용하면서 점점 잃어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한테 일단은 이슈가 생기면 다 물어요. 묻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까지도 다 물어요. 그러면 AI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알려주는 내용 안에 이제 그 답변들이 다 들어있고 그 답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체계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그런 걸 찾아보고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조금 음, 다 맡겨진 상태고 또 맡겨서 답변이 나오는 거 외에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빠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에 되게 놀라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범죄적인 이런 거에다가도 그냥 아무런 좀 너무 쉽게 이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이제 범죄를 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꽤 생긴다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가 많이 됐을 때, 이 AI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많은 정보들이나 소스들이 막 돌아다니고, 쉬운 공격 방법들이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공격을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AI를 사용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쉽고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간단히 여기서 이제 설명이 많이 나오고 얘기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설명들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론티어 모델 저희가 그 IT 21이라고 해서 그 매년 굉장히 큰 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7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키사에서 키사 원장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때에도 제목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걸 가지고선 어떻게 이제 미래 위협이라든지 보안 강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이런 기조 연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프론티어 모델에 관련된 것들이 AI 모델과 연결이 돼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어, 용어입니다. 이 프론티어 모델은 어쨌든 AI를 사용을 해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획기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벤치마크는 다들 아시죠? 이 안전적 벤치마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AI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오용의 위험이라든지 악의적인 지시에 관련돼서 모델이 어떻게끔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정성 벤치마크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통제력 상실에 대한 거, 조작의 위험, 모델의 내적 성장의 적정성,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억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음, 음, 구정하고 그다음에 이 측정을 하는 벤치마크를 안전성 벤치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생성형 AI, LLM 모델 이런 것들의 능력 장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이런 뭐 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고 이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여기에 뭐 AI, LLM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수행하기 전에 이제 테스팅 모델에 넣어서 이 프론티어 확인을 한다든지 프론티어 모델과 어느 정도의 구성 요건을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론티어 AI 위험 모니터링 플랫폼과 함께 들어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목록들 이 프론티어 AI
위험 모니터링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갖고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뭐 회사가 오픈AI에서는 이제 옴니라고 하는 이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GPT 모델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제미니에서 2.5 프로부터는 이렇게 프론티어 모델을 넣어가지고 위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쓰시는 거나 위험성, 딥시크. 딥시크는 워낙에 이제 위험성에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가지고서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알리바바에서도 이제 이런 프론티어 AI 위험 모델을 모니터링까지 그리고 아까 음, 테스트베드까지도 만들어서 이제 어, 벤치마크 모델과 함께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음, 샤오미, 샤오미에서도 이제 미모라고 해가지고 플래시 추론이라든지 뭐 그 미모 추론, 프로 추론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여기에다가 프론티어 AI 위험 모니터링을 같이 어떻게 하면 안전적으로 출 제공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치마크 목록들 여기 가서 세부 항목들 어떤 건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생물학적 위험, 뭐 아까 화학적 위험, 위험한 조작, 뭐 제어력 상실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안 시간이니까 사이버 공격 부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이버 공격 부분에 대해서 AI들이 다 이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위험을 어떻게 하면 미리 사전에 AI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샘플 모델 한번 볼까요? 뜨는 동안 일단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유해한 조작, 피싱 공격이라든지 뭐 어, 기만 조작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결제 유도를 진행한다든지 사용자가 특정 기능 내용을 알도록 유도한다든지 뭐 신념을 바꾸는 기능을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한데 위험한 정치 논란이라든지 뭐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뭐 테러를 발생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AI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되고 미리 테스트가 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미리 평가하고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AI들이 그런 거에 더 도움이라고 하고 있는데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가 위험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어력 산출 부분도 이제 항목이 어떤 거 있나 보면 이제 자가 복제, 적응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식에 있게끔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AI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AI에 관련되는 모델을 또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신 것 같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위들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어쩌면 사기 뭐 문제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능력에도 이제 제한된 자원 환경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쁘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기존에는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문제 쪽에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AI를 사용해서 더 빠르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어쨌든 더 위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행동들이 된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런 어떻게 하면 이제 벤치마크를 하고 그 벤치마크를 한 거를 가지고 AI 위험 모델을 만들고 할 수 있는지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요즘엔 굉장히 이 모니터링 플랫폼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수업에다가 그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유가 이제 이런 어, 다양한 샘플들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PPT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예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한글로 다 바꿔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든지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크 능력치, 각 회사들의 라이센스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 오픈을, 소유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델의 종류들은 또 보시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GPT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거는 또 어떻게 될 거야 해서 그다음에 안전성에 관련되는 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어벤치라는 거 하는 데서 이제 그 정부의 규정이라든지 기업의 정책에 맞게끔 AI가 안전성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연도별로, 월별로 어떤 형태의 보장과 요건을 갖췄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다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스코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만 그렇게끔 생각보다 이게 지금 100이라고 했는데 위험성이 더 나타나면 그리고 여기다 샘플이 더 들어가게 되면 에어벤처에서 정부 규정이나 정책에 맞게끔 올라가면 또 이 항목이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고위험 공급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샘플 항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테스트가 됐는지가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선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벤치마킹 선이라고 보면 좋은 항목들보다는 아직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항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GPT라든지 이런 데가 이 항목을 조금 이 안전성 선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그 그래프도 여러분들 좀 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설명들도 콘텐츠가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관련되는 논문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데 누르고 샘플 보기 하고 이러면 다 나오니까 그런 항목들도 한번 찾아가서 보고 내가 논문 쓸 때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데이터 테이블도 에어벤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 각 모델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 모델 지금 제가 GPT 맨 처음에 골랐죠. 그런 것들. 뭐 다른 것들도 선택할 수 있겠죠. 재밌는? 이제 요즘에 재미가 많이 쓰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에어벤치에서 항목들이 지어져 있고 세비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그리고 다른 항목들이랑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높은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에 이제 소프트 인젝션 관련한 위험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이거 프라이버시 관련되는 것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죠. 제가 구글을 엄청나게 잘 사용하면서도 재밌는 일을 가지고 그 제 AI를 이렇게 파트너로 사용한다기보다 완전히 돈 떨어져 있는 GPT를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 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괜찮게 사이버 관련하는 것도
높은 건 심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거를에 대한 사이버 벤치마킹의 위험성 테스트하는 거를 많이들 안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클로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클로드 사용하면 이제 개발할 때 보니까 저희 이제 논문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클로드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개발 테스트 쓴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에 뭐 두 가지만 테스트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사이버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은 다 많이들 이렇게 어, 노력해서 보고 있네요.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프라이버시 쪽 코드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준비를 다음 테스트를 많이 이렇게 지금은 어려움만 하면 좀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거는 요 벤치마킹한 이 내용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여러분들이 뭐 무슨 모델을 좀 어, 내가 조금 가져다가 어딘가 써야겠다. 모델을 가져다가 뭐 뭔가를 개발해야겠다. 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테스팅을 같이 함으로써 이거 보면 데이터 테이블 이런 거 다 비교가 되잖아요. 에어벤치의 보안 위협으로서는 이렇고 뭐 통역사 하면 그 회사는 보안 평가했을 때는 이렇고 프롬프트 인젝션 입장에서는 이렇고 그렇게는 맞네요. 테스팅 했을 때. 그다음에 요새 뭐 개인정보 보호 사기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되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낮은 그런 성과를 갖고 있는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이때는 또 재민이가 좀 높은 항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이게 뭐 우리 시스템을 만들 때 뭐 써 AI를 쓸 때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골라서 확인하고 이럴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음,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고 평가하면은 사이버 범죄였을 경우에 분석하면 뭐 어떻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고, 내가 서비스를 뭔가 만들었을 때, 이 모니터링 플랫폼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AI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프론티어 AI 위험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런 안전성을 갖고 있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사기나, 뭐,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평가로서, 이렇게 테스팅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나한테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테스팅해서 오픈함으로써 나를 안전하게 믿고 내가 만든 AI로 만든 이 시스템을 써라 라고 하는 이런 걸로도 가져갈 수 있겠죠. 요즘에 앱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과 뭐 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 AI가 금방 만들어주는 이런 AI들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AI와 잘 상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고, 보면 AI 위험 모니터링 플랫폼에 이제 이런 기능들 하다 보면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까 우리 확인했던 그런 것도 보고 도메인 위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그다음에 벤치마킹 선정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항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항목이
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모델들을 검증해서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나한테 나를 신뢰해라 이런 것들로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들어가서 봤던 리스크한 이런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음, 사이버 범죄에 대한 거 음, 생물학적 위험, 화학적 위험, 유해한 조작, 현재력 상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비교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AI 프론티어 AI 모델 위험 모델을 이제 설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과 어떤 항목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리스크 지금 체크하는 것들이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지금 2026년 3월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25년 5월부터 거의 1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만약에 낮게 나오면 어떤 항목들이 더 낮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자꾸 조금 어, 그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잘 안 들리면 음, 우리 방에다가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조금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원래 이렇게 어, 그냥 말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테스팅이랑 비교까지 되니까 훨씬 재밌고 그 내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시스템 평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범 시스템 평가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험 지수 뭐가 제일 지금 테스트는 좋을까요?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음, 위험 지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능력 지수, 안전 지수. 이 보안 쪽에서 위험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전 점수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이제 얘기가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안전 점수에 관련되는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코어를 만든다든지 제가 요즘에 그 AI 그 저작권이라든지 AI 소유권 그리고 AI 인증 식별 이 AI가 진짜 어떤 기능과 어떤 능력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논문으로 학생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새로운 그 측면에 또 항목들을 뽑아내야 되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안전지수라는 것들을 사실 보안에서는 위험계호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지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어, 가지고 조금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되게 많은 걸 테스팅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GPT, 제미나이 뿐만이 아니라 코드부터 브레이킹한 뭐 딥시크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테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빨리빨리 되겠죠.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요? 그렉스? 음, GPT가 뭐 고민이에요. 점점. 좀 한참 낮아졌다가 이때가 그때 같아요. 그, 그, 그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GPT에 대한 이런 능력치 아니면 뭐 안전성 이런 게 논란이 나왔었고 이 테스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로 되거든요. 그리고 재민이가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안정감 있고 원래 화살표나 뭐 이런 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뭐든지 연구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각각 쭉
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보셔가지고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테스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항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6년 1월 1, 4분기 이후로는 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모두 성능과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또 됐네요. 음. 그리고 GPT도 사이버 공격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모델보다 10점씩 이렇게 위협 지수를 받은 그런 것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역량평가다. 취약점 익스플로이트는 뭐냐면 취약점 항목들이 각각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어떤 수준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사이버 분도 있고 벤치마킹 했을 때 사이벤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내용들이요. 취약점 악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수업 한참 중이라서 출석 관련한 것들은 조금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취약점 악용 점수가 이게 95.6점이라고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80점 강력한 충혈성 악용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 지식들도 높고 그리고 점수 안전적 평가 관계도 하는 보시고 심리학적 유형이나 이런 것들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학적 위협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야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 AI가 의료 분야, 헬스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 분야,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만 가져가는 가벼운 이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만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데서도 이제 위협성에 관련되는 사이버 안전성, 위협성, 이런 LLM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영양평가 이런 것들도 있고, 자가 증식 이런 것들도 최첨단 모델의 점수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네요. 대부분의 모델이 40에서 60 정도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자기 복제 능력을 확보를 했다. 이거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AI들이 기존의 그, 음, 검색법, 검색법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어, 인간의 능력보다 더 좋은 창의력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간 기여도 예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건 AI 기여도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AI 기여도와 인간 기여도에 대한 것들을 체킹하고 테스트하고 어느 AI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음, 클라우드 옵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해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이제 자기 어, 국제가 자기 개발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작업을 완료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야 돼 있고 일단 GPT가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 이것도 네, 자기 개발이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AI니까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서 학습되고 발전된 것들이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이제 신경망처럼 연결이 돼서 다른 쪽에다가도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 손으로 하는 뭔가 어릴 때 이런 퍼즐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면 그걸 보는 눈과 손의 이런 것, 촉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가 훨씬 다양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한 뇌가 훨씬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컴퓨터도 똑같아. AI들도 똑같아.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얼굴에 코드, 그다음에 분위기가 가장 이렇게 높은 점수들을 계속 받고 있다가 이런 좀 그러나 제한 사항들도 있대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험평가의 범위 한계. 분명히 기준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국가에서 내온 기준이라고 아니면 기업별로 나온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런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게시되고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게시되고 공개된 것들을 각 컴퓨터나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서 종합적으로 확인이 된 것들은 시간이 걸려서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온 상태에서 해킹이 된다든지 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보면 평가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용이라든지 어, 상실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시스템의 다른 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 관련된 거 아까 화학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 이런 거에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고 판단되고 이런 것들이 위험성을 가져갈 수 위험 평가하는데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위험 평가 방법도 한계. 안전성을 완벽하게 측정해 볼 것이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당연하지. 음. AI를 만드는 게 아직 성장 중에 있고, 그리고 취약점에 관련된 거는 기존의 취약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또 모르는, AI의 성장 때문에 모르는,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평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평가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AI의 또, 형태와 연구에 맞게끔 아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에 이제 프롬프트, 도구 설정, 기타 설정, 모델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에서 제한된 수의 타협 방법만으로 시도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테스팅 하게끔 개발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음,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 테스트에다가 넣기가 시간이 걸린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조작 평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LLM을 사용하는데 실제 인간의 반응이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거는 조금 위협까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단순한 모델보다는 정확하게 정렬을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한데 위험 지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연구가 돼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형평가 모델의 공격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어자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큼 이제 좀 테스팅 환경을 세팅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게 어렵다. 저희 AI 만들 때도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어, 생생하게 실감 있게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학습을 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이 이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평가가 필요하고 어, 어쨌든 우리도 이 폴티의 위협관리 프레임워크를 참고로 우리도 이런 어,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한번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음. 여러분들도 뭐 혹시 연구하거나 이러는 거에 이제 제가 금방 AI 그 소유권 식별
무슨 이런 평가 프로세스, 그다음에 좀 AI 환경이 여기서 실제로 지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화 시켜서 ML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다가 이번 방학에도 진행이 될 거니까 확인하면 연락을 줘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때 학기 시작하면서 지난 방학 때에도 그렇고 학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분들은 지금 거의 논문을 내거나 이제 한 달 안에 학기가 끝나기 전에 논문을 내는 그 수준으로 지금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지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그러면은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음, 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를 중지하고